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15걸 향하여님 어서오시고요. 네. 대박이다님, 용대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레몬투님도 어서오시고요. 롱다리님, 하늘이님, 그리고 최영기님하고 앙드레 코솔라니님, 배짱대범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여기 다운나이트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10월 20일이죠. 10월달도 이제 뭐 거의 3분의 2가, 예, 거의가 아니라 딱 3분의 2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맨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여기 천태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이제 10월달도 아무튼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글쎄요, 지수가 좀 흔들었죠, 그죠? 흔들었는데, 뭐, 마감은 잘 끝났습니다만, 네. 요즘에 제가 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특히 주린이라고 불리는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약간 왜곡돼 있고 좀 어수선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열심히 연말까지 매집을 잘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거다.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왜 이렇게 많이 드렸냐면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흔들하면서 가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녁 방송 제목을 변동성 장세에서 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계좌가 최대한 손해가 안 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지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광님도 광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일단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이 조금 쉰 것 같아요. 낮에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목이 좀 아직 안 풀린 것 같네요. 네. 양해 좀 해주세요.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낮에 할 말 많아요.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황 설명도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저도 낮에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이 약간 지금 쉰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뭐 연말까지 조정이 올 거야. 뭐 지금도 조정이 이미 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뭐 지수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어제 녹화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잘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코스닥 지수가 민감했어요.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점잖죠, 그죠? 네. 보시면 아침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아침 증시도 부득이하게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끝날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예쁘게 끝났어요. 그래서 플러스 0.5%에서 끝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마이너스 0.5%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으로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어땠냐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코스닥만 유별나게 흔들었거든요. 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은 세력이 막 개인들을 막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력들이 막 머리에 뿔을 달고 이 나쁜 개미들을 막 다 뭐 잡아야지, 막 괴롭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지레 겁먹어서 조정 오는 거야? 조정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바들바들 떠는 것 같아요. 세력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들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문가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면서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렇게 초보들이 많은 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주식 초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좀 많이 무서워들 하시죠.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7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급락했었죠. 제가 원래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급락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씁니다. 모르셨죠? 제가 원래 급락이라는 단어를 특히 지수 얘기할 때 급락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미국이 설령 한 3% 빠져도 미국이 좀 하락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급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요? 전문가가 저 급락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은 회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모르셨죠? 전문가가 자꾸 안 좋은 얘기하거나 안 좋은 단어를 자꾸 쓰면은요 그 방송을 듣는 회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급락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실제로 급락했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어때요? 확 감아서 끝났죠. 그렇죠? 거래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오늘 털린 개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좀 세게 던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지수가 잘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 장세예요. 변동성 장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가는 겁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그냥 출렁이면서 어쩔 때 좀 세게 치고 어쩔 때는 좀 상대적으로 잔잔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셀트리온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하락할 때부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렸죠.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떼시고, 그렇죠? 네.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라.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면 바이오주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코스닥 1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4위인가 5위도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고.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코스닥이 영향을 받고 그 코스닥을 쳐다보는 개인들한테도 수많은 영향을 끼쳐요.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거는요. 개별주 위주로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셀트리온을 저희 방에서 추천을 안 했어요.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전체 바이오주의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바이오주의 엄마예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하락하면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소형주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코스닥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결국에 뭐냐면 셀트리온이 흔들리면 바이오가 흔들리고 바이오가 흔들리면 코스닥이 흔들리죠. 그러면 이제 그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면서 오매불망 주식하시는 그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바들바들 떠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바이오주는 원래부터 8월달부터 안 좋았었어요. 여기가 8월달이거든요. 벌써 3개월 전이에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고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냐면 바이오주는 하락하지만 다른 쪽은 올라갈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쪽은 올라가요.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녹화 방송 다 남겨놨는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부터 바이오주를 좀 안 좋게 얘기합니다. 조심하시라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개인들이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직전 저점 깨는 거예요. 직전 저점. 셀트리온의 직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깼잖아요. 언제요? 오늘. 거래가 약간 나왔죠? 평상시 감소하다가 거래가 쓰잖아요. 뭐예요? 개인들이 투매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나오면 개인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관론자들, 그 다음에 주식 초보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이 안 가니까. 그러면 개별주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겠네. 그러면 주식을 당분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니에요. 쉬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똑같아요. 시작은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바이오가 하락하고 바이오가 하락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주식시장은 안 좋아. 우리는 쉬어야 돼. 현금이 장땡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셀트리온이 하락한다. 바이오가 하락한다. 코스닥이 하락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바이오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갔겠네. 그 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떤 테마주로 갔지? 어느 업종으로 갔지? 이걸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 그쪽으로 가서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형님들 여기 계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형님들 옆에 붙어서 수익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관론자하고 다르죠? 비관론자는 현금 들고 있어라. 한 방을 노리자. 저 같은 긍정론자들은 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거기에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력 괴롭히지 말고 그분들 존경하면서 수익을 내자 이거예요. 다르죠? 네.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비관론자? 아니죠. 세력을 이용하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비관론자들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수익을 내주는 고마운 세력들, 그죠? 네. 그분들 존경하자고 하면서 네,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우리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은 매집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나는 수익을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자, 아무튼 이제 그 지수 얘기는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수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했었고 이번 주 초에도 이제 했을 거예요.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어제 짧게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9월 달에 추석 전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했을 때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손실 많이 나셨죠? 뭐 수익 났다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실이 뭐 10% 20%씩 나고 막 그러셨죠, 그죠? 네. 아마 그 이상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가 설령 이렇게 하락을 또 해도 이때보다는 종목들이 덜 떨어질 거다. 그 얘기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20%가 빠졌다면 요번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똑같이 하락을 해도 아마 아예 안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빠지거나 요 정도 마이너스 5% 아니면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막 그랬었죠. 실제 어떻든가요? 확실하게 앞에 9월 달보다는 지금 지수가 똑같이 빠지는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계좌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안 나셨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별로 안 찍으실 것 같기도 한데 한번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좀 덜 빠지지 않아요? 네?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어떠세요? 확실하게 덜 빠지죠? 그쵸? 네, 생각보다 덜 빠지죠, 그죠?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계시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실력? 경험이에요. 경험.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죠. 어떤 경험이요? 이거는요, 비관론자들이나 손절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왜요?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조금만 하락하면 손절하고 막 그냥 잔머리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저처럼 그냥 스윙으로 손절 없이 이렇게 리딩하는 전문가들은 알아요.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그 다음에 덜 아프다. 가면 갈수록 안 아프고 거꾸로 치고 나간다. 이걸 안다고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실력을 쌓고 싶으시면 경험을 많이 하시면 돼요. 손절 많이 하고, 그죠? 팔았더니 막 한 종목 날아가고, 매수한 종목은 물리고, 그런 나쁜 경험 말고, 그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보다 덜 떨어지네?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손절 안 하셔야 돼요. 손절을 밥 먹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기법이라니까요. 리스크 관리라는 이제 그런 말로 자꾸 손절들을 자주 하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정말 못된 종목을 잘못 샀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쁜 버릇이고 나쁜 습관이에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좋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안 물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무방에서 수도 없이 힌트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편한데 그 편한 길을 냅두고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되는데 네.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무료로만 들으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무료 방송 잠깐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부터 또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자 보세요. 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내 계좌를 지킨다는 뜻이 뭐냐면 뭐 간단해요. 안 물리면 돼요. 그쵸? 안 물리면 되잖아요. 안 물리면 내 계좌가 상할 일이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방법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는지 그 흐름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쵸? 네. 안 물리고 세력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 내는 방법.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물리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 전제 하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실 때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뭐냐? 저점 대비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 종목이 최근에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점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근데 이게 바로 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1,000원에서 순간적으로 5,0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한두 달만에 5,000원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빠르게 또 치고 나가기보다는 그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지평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자 저기 이 주가가 1,000원이었을 때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5,000원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5,000억이 됐겠죠.
세력이 1000억짜리 회사를 이렇게 만지는 거하고 5000억짜리 회사를 만지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5000억짜리 이거를 가지고 또 작전을 할 바에는 1000억짜리 그냥 5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가요. 그냥 5,000원에 사서 그래 곧 10,000원 갈 거야. 10,000원 갈 것 같아. 빨리빨리 고민하는 동안에 벌써 6,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장렬히 물리잖아요. 항상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부풀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00억짜리였어요. 5배 올라왔어요. 1조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조면요 대기업 취급해줘요. 대기업. 코스닥에 1조 넘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단기급등해서 대형주 뻘 되는 종목을 갖다가 이게 또 5,000원에서 네? 5,000원에서 10,000원 간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겠어요. 그죠?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가를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인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가를 꼭 확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른다고요. 그러면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그냥 뭐 날라 들어가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여기서 매수를 하십니다. 눌러줄 때 요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교적 이분들은 성격이 그나마 좀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지극히 방어적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진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데서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추격 매수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눌러줄 때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잘 들으세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2배만 올라가도요. 1,000원짜리가 2,000원만 돼도요. 보통 조정을 시작하면 6개월짜리 조정을 받아요. 6개월짜리 조정. 무슨 얘기냐고요? 자, 2배 올라왔어요. 1,000원짜리가 2,000원 됐어요. 2,000원짜리가 다시 뭐 3,000원, 4,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누르고 돌리고 구덩이 팠다가 메꾸고 막 이런 과정. 이 조정 기간이 짧으면 엄청나게 짧으면 한 달 반. 기본 3개월, 4개월, 길어지면 6개월. 재수 없으면 10개월도 넘어갑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은 조정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종목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딱 꺾이는 요 순간 눌림목이다 그러면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꼭 확인하세요. 저점 대비 몇 배는 올라왔는지 그리고 충분히 조정은 받았는지. 조정은 두 가지거든요. 가격 조정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횡보 조정 즉 기간 조정이 나오고 세력이 재매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앞에 매물대 있겠죠? 매물대 소화해 주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재료가 딱 붙어서 세력이 수급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이게 급등시세 원리거든요. 여기는 과열됐겠죠? 과열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재매집,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매물대 소화, 그 다음에 개인들을 속여야죠. 아닌 척 하고 재료를 싹 집어넣어서 급등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개인들 못 따라오게. 그리고 또 다시 과열되겠죠? 그럼 또 조정을 받고 돌리고 들었다 놨다 재매집하고 또 매물대 소화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우시냐면 주식을 보통 여기서 사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식 거의 여기서 사요. 여기서 사서 언제 팔아요? 네, 여기서 팔아요. 네, 그런 거 있죠. 3개월, 6개월 진짜 막 손실이 많이 나셔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3개월, 6개월을 들고 있다가 이제 거의 보니까 이제 본전에 왔어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니까 답답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냥 본전에 팔았더니 웬걸 그 다음날 보니까 상한가가 있죠. 막 뒷목 잡으시고 이러면서 내가 6개월 기다렸다가 내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버렸는데 상한가 가고 그래
상한가 하나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2개 더 나오죠. 안 팔았으면 100%짜리 수익인데.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그 경험이 뭐냐 이거예요. 조정을 시작할 때 사서 조정이 끝날 때 파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점 대비 몇 배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과열됐느냐, 과열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 종목이 지금 과열됐느냐. 과열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래가 터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주식 차트를 볼 때 보통 컴퓨터 HTS를 통해서 본다. 1번. 아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으로 차트 본다. 2번 찍어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찍어주세요. 네. 나는 주로 PC를 통해서 HTS로 차트를 본다. 1번. 나는 휴대폰으로 자주 본다. 2번 찍어보세요. 2번도 꽤 있으실걸요. 그쵸? 네. 자, 내가 왜 찍어보라고 이제 했냐면요. 자, 보세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매도한 게 서한이거든요. 자, 서한을 놓고 얘기해 볼게요. 자, 보통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네.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속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화면이 적기 때문에 많은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보시면, 휴대폰을 만약에 서한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최근에 상한가 나오고 급등했죠. 자, 보면 어때요? 뭐 평상시 거래가 뭐 적당히 나오다가, 그죠? 상한가 치면서 거래가 쭉, 그죠?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죠? 네. 왠지 눌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실 거예요. 뭐 사실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네. 그런데 거래량이 이게 평소보다 늘긴 늘었는데 어차피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헷갈리시죠? 그렇죠? 이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이걸 휴대폰으로 봐도, 휴대폰으로 보면 더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봐도 이렇게 이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대충 3개월치인데 3개월치를 이렇게 봐서는 이게 대량 거래량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대량 거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과열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PC로 봐도 모르겠는데 휴대폰으로 보면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자, 이게 대량 거래량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그냥 이거는 이제 NH 투자증권 HTS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차트에 다 있어요. 이거 밑에쯤에 보면은 이 차트 전체 보기가 있어요. 전체 보기. 요거를 누르면 여기 NH 투자증권 쪽은 2012년도부터 대충 8년 전 거부터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막 여기서 바닥 잡다가 떨어졌네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악성 매물대예요. 매물대에 걸렸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네요. 한눈에 봐도 과열 맞죠? 맞으면 3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차트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죠. 맞잖아요. 그쵸? 과열이잖아요. 하늘에 봐도 과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는 거고, 신규 진입은 자제하셔야죠. 맞죠? 그죠? 그래요. 이거예요. 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희 방에서 이거 어제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아서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는 요거 여기서 샀어요. 9월 말에. 수익이 뭐 많이 났죠. 그죠? 1,100원대 사가지고 1,600원, 1,700원, 뭐 1,800원 그 사이에서 팔았으니까 수익이 당연히 50% 이상 났죠. 40에서 50%. 자, 보세요. 저점이 얼마예요? 570원이네요. 고점은요? 1,815원이래요. 대충 3 곱하시면 되네요. 그쵸? 계산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3배 올라왔잖아요.
3배.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눌림목 만들 때 저점은 900원대거든요. 여기는 1,800원이잖아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2배 올라왔네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 코로나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히 올라온 거예요.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열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신용까지 조금 늘어나 있었어요. 그러면 과열이네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신규 진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물량을 줄이면서 전략 매도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물릴 일이 없고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죠.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던 세력 형님들 어디 가셨지? 하면서 이제 세력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을 어디 저기 쓰레기 정보 뒤지려고 이렇게 인터넷 서핑 그만하시고 세력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 저기 2차 전지로 가셨나? 아니면 저기 무슨 어디 뭐 전염병 관련주로 가셨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분들을 맨날 여기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물타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세력이 어디 갔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열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방금 시세 분출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위험한 거죠 지금. 그래서 신규 진입은 자제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물량을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단타 치러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달라고 우리가 이 비싼 가격에 살 테니까 빨리 달라고. 그럼 빨리 주면 돼요. 얼마나 품위 있게 수익 내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는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아니 더 되게 많은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몇 배나 올라왔느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느냐, 거래 터졌느냐, 신용 늘어났느냐. 네. 그리고 뭐 한 4배, 5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요. 그 과열인지 아닌지 꼭지인지 아닌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문자 같은 거 안 보내는데 그 여러분들 보시는 HTS나 MTS에 그 광고 뉴스 올라오죠.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능가할 뭐 무슨 주식 있다고. 뭐 내가 추천한 뭐가 20배 올라왔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신풍제약 내가 추천했는데 이만큼 올라왔다. 이제 그런 이제 홍보성 그런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스팸 문자 많이 오죠. 그러면 그 종목은 꼭지예요. 그거 보고 순진하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꼭지를. 그거를 보낸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자가 오면 에이 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금 뭐 넘기지 마시고 그게 지금 과열됐다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물릴 일이 없겠죠. 서한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요즘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 종목 뒤에서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것들을 쭉 이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자, 뭐 안 물리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종목을 살 때는 어떤 걸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재료가 아주 좋든지 아니면 재료가 없어도 수급이 좋으면 돼요. 수급이 좋거나 재료가 좋으면 돼요. 둘 다 좋으면 더 좋고요. 네. 아,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좋아도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여러 개가 있죠. 대선 주에는 말 그대로 이제 대선 후보가 어떤 걸 하느냐, 아니면 뭐 실적주일 수도 있고, 이제 실적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장성, 모멘텀, 펀더멘탈 그런 것들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공급 계약 이런 거 체결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종목은 정말 재료가 좋은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재료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상한가 서너 개 나오는데 주담이라고 하죠. 주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게시판에 가도 자기들도 몰라서 헤매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서너 개 나오는 게 있어요. 묻지 마세요. 진짜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에 알려줘요. 꼭지에서 우리 이래서 올라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 무재료가 가장 좋은
종목이죠. 재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급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주식 사실 때 재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좋으냐, 강하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서 오염이 됐느냐,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선을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1,100원대 후반에서. 근데 이걸 살 때 추천한 이유가 뭐였냐면 유승민이었어요. 뭐 올라온 이유는 이제 무슨 뭐 공사 계약, 뭐 컨소시엄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그 재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료가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오염됐다는 게 뭐냐면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서 헤매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창투사 중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이게 급등했거든요. 이거는 잘 보세요. 창투사 중에 재료가 터져버렸어요. 재료가 나오고 거래도 터졌고요. 그럼 뭐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왜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 재료도 다 알고. 그러면 오염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상장 이후에 못 보는 거래량이죠. 그리고 차트는 여러분들 신경 보셔야 돼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상한가 치면서 지금 거의 비슷한 길을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목표를 채운 거예요. 목표 달성. 세력이 여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바로 갈까? 아니면 누를까? 확률상 누를 확률이 70에서 80%가 넘습니다. 다시 올라갈 확률 10에서 20%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자제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네. 근데 창투자 중에 이렇게 시세 분출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창투자기를 되게 좋게 많이 하죠, 그죠? 네. 우리 회원들이 제가 무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스를 제 힌트를 주면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무방에서 그런 얘기 왜 하느냐. 근데 우리 회원들 걱정하지 마세요. 창투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창투자에서 진짜 수익 내려면 여기 무방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도움은 드리려고 얘기는 하지만 종목 추천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종목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정말로 돈 벌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창투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 재료를 정확히 모르면 수익 안 납니다. 저희 방에 창투사 지금 갖고 있는 거 꽤 있거든요. 근데 재료를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기존 회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회원들 그쪽에서 수익 많이 날 겁니다. 창투사가 지금 되게 잘 해놨어요. 창투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시세 분출을 해서 세력이 우리 속된 말로 이미 다 시세 분출을 해서 세력이 나간 것도 있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중간쯤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시세 분출 다 끝나고 바닥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것도 있고 매집 다 끝내놓고 박스권 돌파시켜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창투사가 다 달라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네. 정말로 수익 내고 싶으시면 들어오셔야 돼요. 아무튼 재료가 있느냐 살아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료는 오염됐어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재료가 오염됐으니까 만약에 또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심하게 흔들어 놓고 나서 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개인이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개인이 많으냐 세력이 많으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개인이 많나 세력이 많나. 당연히 개인들이 많으면 그때부터 조정을 받을 거고 개인들보다 세력이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조만간 뽑겠죠. 잠깐 동안 못되게 음봉을 때려도 금방 회복돼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많은지 개인이 많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개인이 많으면 그렇게 시끄러워요. 세력이 많으면 진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요. 아셨죠? 재료가 터지고 상한가가 나오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개미 천국이에요. 개미로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예요. 개미 천국.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력이 매집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그 지점에서 매물대가 있느냐,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느냐, 있다면 얼마에 있고 그 매물대가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그 매물대를 소화를 했느냐, 매물대 정리를 시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서한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서한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고 쳐요. 쳤는데, 자, 이게 만약에 뭐 추가 상승을 노리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위에 요 가격대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매물대를 세력들이 소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매물대의 주인이 개인인지 세력인지를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사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목표가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주가가 1670원인데 1800원대에 개인들이 신용 많이 써서 엄청나게 물려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1800원도 못 가겠죠? 그럼 사서 100원 정도 수익 내는 거니까 얼마가 수익 내는 거예요? 한 6%? 네. 수익 많이 나 6% 나는 거예요. 상한가에 대량 거래 터지고 재료가 노출된 종목을 그 목숨 걸고 샀는데 고작 떨어지는 게 6%라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만 있다면 이런 데서 사보세요. 수익 6%가 아니라 60%짜리 줍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자꾸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은요,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요?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보시잖아요. 그쵸? 못 보시잖아요. 회의 들어가고 업무 보다 보면 놓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요, 귀찮으면 그냥 던져놔도 돼요. 왜냐면 던져놓으면 나중에 급등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할 때는요, 빨리 안 팔면 다 떨어져 버려요. 금방. 다르다니까요. 세력이 매집할 때는요, 붕 띄워서 매집해요. 이렇게 충분히 팔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세력이 다 팔아먹고 나면 급등을 해도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3% 5% 정도 수익 나길래 그래 괜찮겠지 뭐 하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담배 한 대 피고 왔더니 다 떨어져 있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왜요? 거래 터지고 과열되고 오염된 상태의 주식들은 대부분 그렇게 떨어집니다. 수익이 났어도 못 챙기죠. 이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력이 매집을 했다면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죠. 더 얘기 드릴까요? 네, 하나 더 할까 말까 지금 시간상 하나 더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1번 찍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안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왕자 누나님만 잘 들으세요. 여기는 왕자 누나님만 1번 찍으셨네. 네. 네.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이 급등할 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테마고 다른 종목이거든요. 근데 급등하는 패턴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자, 서한이 뭐예요? 유승민 대선주라 그랬죠?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급등주들이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급등했다가 떨어져요. 차트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행을 타거든요. 자, 보세요. 서한을 다시 보시죠. 서한이 상한가 나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세요. 상한가 나오고 캔들이 이렇게 생겼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하다가 말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좀 쉬어가는 캔들 이런 거 나오죠. 자, 아까 TSC 인베스트먼트 보세요. 이건 전혀 다른 테마거든요. 3M이 나오냐. 네. 차트가 거의 똑같지 않나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거의 똑같죠. 설명을 듣다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2번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볼까요?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순서대로 이제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서한 박스권 뚫고 상한가 나오고 비슷하죠? 이러고 있고 다시 TS 인베스먼트 똑같죠? 그 다음에 에스코넥 요것도 우리 팔았거든요. 차트 바꿨는데 안 바꾼 것 같죠? 똑같죠? 거의. 남성은 한 3, 4일 더 진행된 거죠?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2번 안 찍고 뭐 하세요? 빨리 찍으셔야지. 강사를 즐겁게 안 해주시면 네 이걸 닫아버리죠. 거의 똑같죠? 더 보여드릴까요? 재밌다니까요. 케이시 코트를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거 상한가 안 나왔는데 똑같잖아요. 박스권 돌파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 저희 방에서 최근에 수익 낸 것들이에요. 대양 정리고 약간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아니죠. 똑같잖아요. 급등하고 한 3일 정도 지켜보세요. 똑같잖아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장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스윙으로 쳐내라 그랬죠. 스윙. 단기는 너무 아깝고 그쵸? 중기로 하기엔 좀 애매하실 거고 스윙이 가장 좋다. 그게 이 소리였던 거예요. 대충 이렇게 갈 테니 중장기로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양봉 하나 봤다고 다 팔지 마시고 그래도 요 정도는 보고 팔아라. 그러면 수익이 30에서 50%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기가 막히죠. 여기 11,000원이죠. 여기는요 16,000원이거든요. 11,000원짜리가 5,000원 올라갔어요. 얼마예요? 대충 50% 정도 수익이잖아요. 30에서 50% 수익이잖아요. 저희 방에서 지난주 이번주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시코트를 급등한 게 어디예요? 6,000원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그죠? 6,000원 여기는요 10,000원이죠. 대충 계산해보세요. 50% 전후잖아요. 스윙 그 다음에 남성 여기 얼마예요? 2,800원 여기는요 4,500원 얼마 올라갔어요? 1,700원 정도 올라갔죠? 대충 계산해보세요. 상한가나 나오고 추가 급등했으니까 대충 계산해봤자 50% 수익이죠. 30에서 50% 맞죠? 얼마나 쉬워요. 에스코넥 1,900원에서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3,000원까지 갔네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스윙을 하라고.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 솔직히 1, 2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박스권을 종목들이 이제 뚫기 시작할 거다. 눌림목 끝자락에서 이제 올릴 종목들이 나올 텐데 그 종목들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기주가 아니라 소외주에서 나올 거다. 소외주. 아까 에스코넥이나 TS 인베스트먼트가 원래 일자리 관련주였는데 일자리 관련주들이 오래 못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가 떨어졌었어요. 못 가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른 재료를 바꿔서 올려버린 거예요. 소외주였죠.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 바꿔서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일자리 관련주인 에스코넥이 수소 관련주로 변신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TS 인베스트먼트 원래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재료를 게임 그 신규 상장 IPO 그걸로 이제 둔갑시켜서 상한가 한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차트는 똑같잖아요.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스윙에서 중기로 하시라고. 그러면 수익도 꽤 나실 거다. 그리고 안 물릴 거다. 종목 필요하면 빨리 들어오셔라. 우리 방에 이런 종목들 매집하고 있다. 에스코넥 기존 회원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신규 회원들 다 홀딩 시켰고 신규 회원들이 에스코넥 갖고 들어오면 다 홀딩 시켜버렸어. 팔지 말라고. 내가 매도세 내드리겠다고. 차트가 거의 똑같죠? 이거 말고 더 많은 게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어요? 눈치껏 하는 거예요. 대충 요즘에 요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꺾거나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면 스윙으로 슬슬 하지 뭐. 30에서 50% 정도 수익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제 모르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종목을 공략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보고 빨리 나가버리고 누구는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게 뭐예요? 계좌를 지키려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 다음에 과열됐는가, 조정은 충분히 받았는가, 개인이 많은지 세력이 많은지, 그죠? 신용이 늘었는지,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그래서 휴대폰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료는 살아있고 좋은지 아니면 이미 노출돼서 오염이 됐는지, 그죠? 그리고 뭐예요? 개인이 많이 있는지 세력이 많이 있는지. 세력이 매집이 돼 있다면 위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가격대 위에 매물대가 있는지, 있으면 강한지 약한지 소화가 됐는지, 그게 내 목표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 쭉 확인한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린 게 이거예요. 전체 급등주도 돌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세력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는지 길게 잡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예요? 아무튼 번트인지 안타를 치려고 하는 건지 홈런을 치려고 하는 건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야구가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야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야구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이라고. 야구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뭐예요? 눈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 종목이 하나 달라고 그러시면 답 안 나온다니까요. 회비가 왜 80만 원인 줄 아세요? 정확히 88만 원이죠. 네. 회비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종목 하나 추천해 놓고 하루에 3시간을 얘기해요. 아침에 1시간 반, 끝날 때도 1시간, 뭐 길면 1시간 반. 네. 하루에 한 3시간 얘기한다니까요. 목이 서 있잖아요, 지금도. 네. 이런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종목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네. 라이브 쪽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들이 계속 재연장을 하세요. 저희 방에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수익을 내보면 여기보다 편한 데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서한, 남성, 에스코넥, TS 인베스먼트, KC코트렐, 뭐 대양전기공업, 아까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까미유엔씨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금이 많아요. 왜요? 조정 올까봐 종목 잘라서 현금을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서 현금이 많다고요. 하루에 종목 매도 사인 2개, 3개씩 나가고 매수 사인은 하나밖에 안 나가니까 당연히 종목 수는 줄어들고 현금은 많아지는 거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옳게 배우신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차트가 거의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그냥 사면 돼요. 사놓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들었다 놨다 할 때 5%짜리 10%짜리 먹고 단타 치면서 끝낼 건지, 아니면 조금 일주일이고 2주고 보름, 스윙이라는 게 뭐냐면 대충 보유기간 보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세력이 옆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보다 좀 길어질 수 있죠. 그래도 한 달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예요. 요거 보고 들어갑니다. 30% 정도 수익이 안 나면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게 스윙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해요. 남성도 추천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바닥에서 거래 없을 때 여기서 샀어요. 찍어 누를 때 여기 정확히 날짜예요. 네. 이런 걸 왜 알려드리겠어요? 저희 방은 손절 없어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추천해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추천했는지,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 필요하면 기법 강의도 하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을 기본적 회계 분석 다 해야 이제 한 상태에서 추천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회계 분석하고 추천합니다. 왜요? 매수했는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단기는 솔직히 뭐 하루만 들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 하루를 들고 있더라도 들고 있는 동안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회계 분석 다 하고 나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예요. 회비가 비쌀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싸다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달라도 뭐가 다르죠.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직장인분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전업을 하신 분들은 더 당연하고요.
지금은 초단기보다는 스윙이 좋아요. 왜요? 단기 매매 많이 하잖아요. 단기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나도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자꾸 뭔가를 사야 되고 단기 종목은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그걸 참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스윙을 좀 많이 하시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왜요? 여유가 있거든요. 세력이 막 흔들면 그래 인마 흔들어 봐라 안 팔아 막 그렇게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남성도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운봉 하나 맞았어요. 12%짜리 세력이 우리 들어왔다고 찍어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한테 그랬어요. 가짜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라고. 이틀 뒤에 양봉 나오고 일주일 뒤에 상한가 나왔잖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설명드립니다. 지금도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거 안 사시고 뭐 사시냐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유니슨이 나쁜 건 아닌데 정리해 드릴게요. 유니슨이 저점이 얼마예요? 570원. 고점은 7,900원. 10배속 올라왔죠? 근데 이게 대량 거래 터지고요. 그쵸? 사람들이 유니슨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여자분들은 유니슨이면은 뭐 드라이어가요? 뭐 이렇게 드라이겠죠? 네. 이름 비슷하죠, 그죠? 아니에요. 풍력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배 이상 올라왔죠? 이게 충분한 조정을 받아야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회사가 좋고 성장성이 있더라도 지금은 자제하시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이거 말고 후발주를 사시든지 다른 테마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다. 그런 걸 사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도 급등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급등한 이유도 뭐냐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고점 찍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설령 여기서 또 뭐 신고가가 나더라도 내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수를 안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 물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발 물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박이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시면 무례방송이긴 하지만 힘이 많이 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의원방에서 하는 건 10분의 1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원방에서는 있는 그대로 추천주 다 꺼내놓고 다 얘기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설명들을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거의 뭐 한 달 넘게 하루도 안 쉬고 방송을 해가지고 목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목소리가 좀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9시 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